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금 삼성전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AI 시대의 핵심 길목 5군데를 동시에 차지하려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HBM, 즉 AI용 고성능 메모리,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 갤럭시를 중심으로 한 모바일 AI 생태계, 그리고 자체 설계, 시스템 반도체, 이 5 영역을 한 회사 안에서 동시에 운영하는 곳은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5 영역에서 최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정들이 남아있는지를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알아가 보시죠. 먼저 메모리 사업입니다. 지금 메모리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가격 폭등입니다. 올해 2분기 들어 범용 D램 가격은 전분기 대비 45% 추가 상승했고 낸드 가격은 50% 추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전 분기 가격이 이미 55에서 60% 상승했던 점을 고려하면 2분기 연속 50% 안팎의 가격 상승이 이어진 자리입니다. 지난달 한국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2% 증가했고 SSD 수출은 7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점유율에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글로벌 D램 점유율이 36.6%로 1위를 탈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SK하이닉스에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내줬던 자리를 1년 만에 다시 되찾아온 것입니다.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 시장 점유율 1위까지 회복했다는 점이 다음 분기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로 평가됩니다. 두 번째 영역은 HBM, 즉 AI용 고성능 메모리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HBM사 양산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차세대 메모리를 시장에 내놓은 위치에 선 것입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사 제품을 동시에 테스트한 결과 삼성전자 제품이 구동 속도와 전력 효율 모두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루빈 공급망에 삼성전자가 우선 진입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 한 단계 더 앞을 향한 움직임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주 5월 29일 7세대 HBM사 E12단 샘플을 세계 최초로 글로벌 고객사에 출하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HBM사 양산 출하 이후 단 3개월 만에 후속 샘플 공급입니다. HBM사 이는 2027년 출시 예정인 엔비디아의 차세대 가속기 루빈 울트라에 탑재될 메모리입니다. 베라루빈과 그 다음 세대까지 삼성전자가 동시에 진입에 성공한 그림이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세 번째 영역은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입니다. 오랫동안 삼성전자의 약점으로 지목됐던 영역입니다. 지난해까지 가동률이 50% 아래로 떨어졌던 적도 있을 만큼 부진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1분기 들어 삼성전자 파운드리 가동률은 8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고 최첨단 2나노 공정 수율은 60%대까지 안정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당초 2027년으로 예정됐던 삼성전자 파운드리 흑자 전환 목표 시기가 올해로 1년 앞당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주 흐름은 더 빠르게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 AI5와 AI6을 위탁 생산하는 약 165억 달러 규모의 장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여기에 클로드 개발사 엔트로픽이 삼성전자를 전략 인프라 파트너로 끌어들이면서 자체 AI 칩 위탁 생산의 가능성이 함께 부각됐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엔트로픽, AI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 셋이 동시에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선택한 그림이 만들어진 자리입니다. 여기에 이번 주 새로 풀린 신선한 재료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 BYD를 비롯한 현지 완성차 기업들과 자율주행용 시스템 온칩, 즉 SoC 공급 계약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2가지입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첨단 2나노와 4나노 공정을 기반으로 차량용 반도체 수주 확대에 나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모바일 중심이었던 파운드리 수주 구조가 자동차 반도체 시장으로 확장되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테슬라 AI 칩, 엔비디아 HBM, 엔트로픽 파트너십에 이어
이번에는 중국 BYD 자율주행 반도체까지 더해지는 그림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의 고객사 다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강한 신호이며 흑자 전환 시점이 앞당겨진 흐름의 근거가 또 하나 추가된 자리입니다. 네 번째 영역은 모바일 사업, 갤럭시입니다. 올해 출시된 갤럭시 S26 시리즈는 북미 사전 예약 7일 만에 135만 대를 기록하며 갤럭시 S 시리즈 역대 최다 사전 판매량을 갱신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출시 첫 3주 동안 전년 대비 29% 판매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핵심은 3세대 AI 폰이라는 위상입니다. 기존의 명령 수행 단계를 넘어 스스로 사용자를 돕는 AI 에이전트 단계로 진입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공개한 목표는 더 큰 그림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연내 AI 갤럭시 기기를 누적 8억 대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8억 명이 삼성전자 AI 생태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AI 구독 서비스, 앱 생태계, 클라우드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거대한 토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섯 번째 영역은 시스템 반도체, 자체 설계, AP 영역입니다. 삼성전자는 자체 설계, AP 엑시노스 2600을 2나노 공정에서 양산할 계획이며 세계 최초로 AMD RDN A4 아키텍처 기반 GPU를 탑재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연산 성능은 전작 대비 2배 향상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이 꼭 짚고 가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이 세 사업부가 자체적으로 연결되는 수직 통합 구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파운드리가 없습니다. 엔비디아나 퀄컴은 메모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세 영역을 한 회사 안에서 동시에 가지고 있는 곳은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뿐입니다. 엔비디아가 GTC에서 공식적으로 메라루빈 플랫폼에 필요한 모든 메모리와 스토리지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회사라고 언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일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7월 영국 런던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될 신제품이 시장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갤럭시 폴드 8 와이드. 가로로 길어진 새 폼팩터로 기존 폴더블 시장의 경계를 다시 그리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여기에 갤럭시 Z 폴드 8과 Z 플립 8 같은 정통 폴더블 라인도 함께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연내 출시 예정인 트라이폴드, 즉 3단 폴더블입니다. 세계 최초 양산 단계 진입이 가시화된 만큼 폴더블 시장의 패러다임을 다시 정의하는 신호로 평가됩니다. 7월 갤럭시 언팩이 다가올수록 시장의 시선이 다시 한번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으로 짚어드릴 일정은 2분기 잠정 실적 발표입니다. 삼성전자는 7월 초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숫자는 메모리 부문의 영업이익입니다. 올해 2분기 D램 가격은 전분기 대비 45% 추가 상승했고 낸드는 50% 추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한국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2% 증가했고 SSD 수출은 7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2분기 실적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367조 원에 달합니다. 전년 대비 743% 증가한 사상 최대 수치입니다. 비교 기준을 짚어드리면 삼성전자가 과거 한 해 최대로 기록했던 영업이익은 2021년 슈퍼사이클 당시의 51조 원입니다. 올해 전망치 367조 원은 그보다 7배 이상 큰 규모이며 7월 초 잠정 실적 발표 시점이 이 그림의 진위 여부를 시장이 직접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6월 안에 결정돼 가장 큰 외부 변수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여부 결정입니다. MSCI는 미국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 산출하는 글로벌 주가 지수입니다. 한국이 현재 분류되어 있는 신흥국 지수에서 선진국 지수로 편입될지 여부가 이번 달 안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선진국 지수에 정식 편입될 경우 글로벌 패시브 펀드의 신규 자금 유입 규모가 최소 6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60조 원이라는 자금은 한국 증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자동으로 우선 배분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자금이 가장 먼저 흘러가는 구조가 됩니다. MSCI 결정이 호재 방향으로 풀린다면 외국인 매도세가 매수 전환되는 결정적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음으로 짚어둘 외부 변수는 미국 통화정책 흐름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발표하는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이 6월 안에 발표됩니다. 베이지북은 미국 12개 연방준비은행이 직접 수집한 각 지역의 실물 경제 상황을 담은 보고서입니다. 다음 FOMC 회의에서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자료로 평가됩니다. 여기서 시장이 보는 신호는 단순합니다. 미국 경기의 둔화 신호가 확인되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면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한국 증시 같은 신흥국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들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외국인이 한국 반도체 종목을 다시 담기 시작하는 결정적 트리거가 될 수 있는 변수입니다. 지난달 외국인은 약 41조 원을 순매도했지만 그 규모는 지난주를 지나며 빠르게 축소된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베이지북 결과에 따라 그 매수 전환이 본격화될지가 결정될 자리입니다. 또 하나의 외국 변수는 글로벌 자금 흐름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나스닥 상장이 이번 달 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업 가치는 1조 7,500억 달러, 조달 규모는 약 113조 원으로 평가됩니다. 이 정도 덩치가 나스닥에 새로 들어오면 글로벌 패시브 펀드들이 비중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한국 증시의 양면적입니다. 한쪽에서는 일부 자금이 한국 반도체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변수로 분류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스페이스X 상장 이후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 한국 시장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 상장 일정의 풀이 방향이 단기 외국인 수급 흐름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큰 자리입니다. 다음으로 짚어둘 흐름은 메모리 산업의 구조 변화입니다. 지금 메모리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장기 공급 계약, 즉 LTA의 확대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글로벌 메모리 3사가 단연 단위 장기 공급 계약을 일제히 체결하는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마이크론은 첫 5년 단위 공급 계약 체결을 완료한 것으로 발표됐고 SK하이닉스는 일부 LTA에서 최저 가격 보장 조항과 계약액의 10에서 30% 선급금 지급 조건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는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이미 일부 고객사와 단연 공급 계약을 완료한 사실을 공식 확인한 바 있습니다. 빅테크가 5년치 메모리를 미리 묶어두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메모리 가격의 하방 변동성이 사실상 차단되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반도체 산업이 반복해온 사이클성 가격 폭락이 구조적으로 차단되는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루빈이 메모리 산업에 가져온 변화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베라루빈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은 2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는 직전 플랫폼 블랙웰 대비 5배 이상 확대된 수치입니다. 같은 GPU 한 대를 만들 때 들어가는 메모리의 가치가 5배로 뛴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다음의 메모리 수요 증가율은 17에서 20% 수준으로 추정되는 반면 범용 디램과 낸드 출하 증가율은 4에서 6%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은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가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흐름이 삼성전자의 다음 분기 실적 그림을 한 단계 더 위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수급 측면의 큰 변화도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기존 14.9%에서 20.8%로 끌어올린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한 번에 5.9%포인트 상향한 매우 이례적인 조정입니다. 이번 결정의 가장 큰 의미는 시장이 두려워하던 매도 폭탄 시나리오를 사실상 막았다는 점입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70조에서 80조 원 규모의 잠재적 매도 압력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도를 20.8%로 끌어올리면서
매도해야 할 초가분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같은 시총 1위 종목에 직접적인 영향이 가는 변화입니다. 조정된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리밸런싱 유예가 종료되는 다음 달 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가 진행 중인 주주 환원 정책도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6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공식 발표한 상태입니다. 자사주 소각은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끌어올리는 가장 직접적인 주주 환원 수단입니다. 이는 삼성전자 주가의 하방을 받쳐주는 강력한 변수로 작동합니다. 여기에 더해 추가 자사주 매입 일정의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시장 안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장기화 전망이 부각되면서 이사회 일정 자체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함께 따라붙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인열 현금 흐름은 올해 185조 원, 다음해 217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있어 주주 환원 재원이 다음 단계의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자리입니다. 또 하나 짚어둘 미래 성장 동력은 휴머노이드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삼성전자가 지능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반도체 생산 라인에 직접 투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휴머노이드 사업은 글로벌 업체와의 직접 협력 및 내재화 두 방향으로 동시에 전개될 전망입니다. 휴머노이드는 AI 다음 세대 메모리 수요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핵심 변수로 분류됩니다. AI 데이터 센터, 자율주행, 그리고 휴머노이드. 이 이어달리기 구조에서 삼성전자가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세 영역을 모두 보유한 유일한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업 영역이 단순한 메모리 회사를 넘어 AI 시대의 종합 인프라 기업으로 확장되는 흐름입니다. 증권가의 시각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증권사 4곳이 동시에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50만 원대 위로 끌어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증권 53만 원, 미래에셋증권 55만 원, 한국투자증권 57만 원, SK증권 61만 원. 가장 보수적인 목표가 53만 원과 가장 공격적인 목표가 61만 원 사이의 평균을 보더라도 현재 주가 대비 약 50% 이상의 추가 상승 여력이 열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증권가의 목표 주가 상향 근거는 3가지로 정의됩니다. 장기 공급 계약, 즉 LTA 확대에 따른 수요 가시성 확보, 다음에 HBM 가격 50% 이상 추가 인상 전망, 그리고 구조적 업황 강세의 장기화 흐름입니다. 지수 측면의 그림도 함께 보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코스피 12개월 목표치가 일제히 상향됐습니다. 골드만삭스 9,000, 노무라증권 1만에서 1만 1,000, 하나증권 1만 380. 국내 증권사가 처음으로 1만 선을 기본 시나리오에 올린 자리입니다. 근거는 결국 실적입니다. 올해 코스피 상장사 예상 순이익은 약 689조 원, 다음에는 893조 원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향후 2년 사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코스피 1만의 향방이 결국 반도체 투톱의 실적에 달려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코스피의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은 약 7.3배 수준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실적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시장이 매기는 가격은 여전히 낮게 형성된 자리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결국 오늘 뭘 해야 하는 거야? 정리해보면 단순합니다. 오늘 장은 그냥 운 좋게 마치는 사람이 이기는 장이 아닙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이 버티는 장입니다. 삼성전자가 40만 원대 위치까지 도달하느냐, 그 흐름이 반도체 주변 종목으로 퍼지느냐,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이걸 봐야 하는데요. 문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흐름을 매일 혼자 정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뉴스는 너무 많고요. 종목도 너무 많고요. 누구는 삼성전자만 보라고 하고, 누구는 하이닉스가 답이라고 하고, 누구는 장비주를 보라고 하고, 또 누구는 전력 인프라가 다음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결국 기준 없는 사람은 가장 시끄러운 뉴스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삼성전자 이후 본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 각 종목군별 대응 기준,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지표 사용 설명서, 섹터별 자금 흐름, 매매 전 체크리스트, 관전 포인트 정리까지 같이 준비했습니다. 저번에 드렸던 책 자료들 기억하시죠? 주식의 타이밍, 개미가 놓친 돈의 흐름, 돈이 돈을 부른다,
그리고 코스피만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까지. 이 자료들을 받아보셨던 분들은 주식시장이 단순히 좋은 뉴스 하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느 섹터로 번지고 개인들이 언제 뒤늦게 따라붙는지 그 흐름을 조금은 감 잡으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큰 흐름을 보는 책 자료에 더해서 실제 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삼성전자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 각 종목군별 대응 기준,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그리고 지표 사용 설명서까지 같이 준비했습니다. 기존 자료를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 개미가 놓친 돈의 흐름, 주식의 타이밍, 돈이 돈을 부른다, 코스피만의 시대, 주식의 흐름을 읽는 법까지 전에 못 받으셨던 분들도 이번에 같이 받아보실 수 있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자, 이제 삼성전자만 보면 늦을 수 있습니다. 선도주만 보는 순간 수급의 다음 파도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 장은 삼성전자가 중심에 서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큰 돈은 한 종목에만 계속 머물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선도주가 먼저 움직입니다. 그 다음 수급이 주변 종목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후발주로 수급이 번집니다. 마지막에 개인 투자자들이 뒤늦게 따라갑니다. 큰 돈은 이미 핵심주에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 장비, 소부장, 전력 인프라 쪽으로 번지는데 뉴스가 크게 퍼질 때쯤이면 이미 1차 움직임이 나온 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삼성전자 다음에 돈이 어디로 번질지 같이 봐야 합니다. 뉴스보다 먼저 돈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이번 자료는 오늘 장에서 감정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한 기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를 계속 들고 갈지, 일부를 덜어낼지, 눌림을 기다릴지, 아니면 삼성전자 다음으로 돈이 번질 수 있는 후보군을 준비할지 이 기준을 잡을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이건 이 종목 무조건 사세요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리딩방도 아닙니다. 찍어주는 자료도 아닙니다. 대신 여러분이 직접 시장을 볼 때 어떤 섹터에 돈이 붙는지, 거래량이 살아나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관심 구간인지, 주의 구간인지 체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자료입니다. 이번 자료도 100%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미루지 마세요. 장 시작하고 나서 뒤늦게 기준을 찾으면 늦습니다. 자료 받아두세요. 당장 매수하라는 게 아닙니다. 먼저 기준을 잡자는 겁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후보군, 삼성전자 보유자와 신규 진입자가 봐야 할 관심 구간, 돈이 이동하는 순서, 섹터별 체크리스트, AI 주식 보조지표, 이걸 받아두고 보는 사람과 그때그때 뉴스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남기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해서 받아두세요.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짚어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메모리, HBM, 파운드리, 갤럭시 모바일, 자체 AP까지 5개의 사업축이 동시에 가동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메모리에서는 30년 만의 가격 흐름과 D램 점유율 1위 탈환, HBM에서는 세계 최초 HBM4 양산과 HBM4 2선제 진입, 파운드리에서는 테슬라, 엔비디아, 엔트로픽, 그리고 BYD까지 이어진 고객사 다변화와 1년 앞당겨진 흑자 전환 시점, 갤럭시에서는 8억대 AI 생태계와 7월 런던 언팩에서 공개될 새 폼팩터, 자체 AP에서는 엑시노스 2600의 2나노 양산과 수직 통합 구조의 완성, 여기에 7월 초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6월한 MSCI 결정, 베이지북, 스페이스X 상장이라는 외부 변수까지 같은 시점에 정렬되고 있는 자리입니다. LTA 가속, 베라루빈의 메모리 원가 비중 5배 확대, 국민연금 비중 상향, 16조 자사주 소갑, 휴머노이드 진출까지. 지금 삼성전자를 둘러싼 흐름들이 한 시점에 동시에 정렬되고 있다는 점이 시장이 코스피 1만 시나리오를 진지하게 보기 시작한 진짜 이유입니다.